한국교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서울고등법원 등 4개 지방법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한국인 피살 사건의 범인이 현직 경찰로 드러나면서 필리핀 거주 한인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을 앞세웠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에도 점검이 필요해진 상황. 필리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족 뮤지컬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창조의 비밀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전신 화상을 딛고 일어선 이지선 씨가 시학기부터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간의 견뎠을 어려움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한 이지선 씨처럼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2017년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지난 회기 사업보고를 통해 작년 7월 서울 서부지법을 시작으로 동부와 남부, 북부까지 서울 4개 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과의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 협약을 차례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이 외부기관과 맺은 조정 업무 협약으로는 국내 최초. 재판 전 교회와 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모적 송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화해중재원이 교회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기초 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조기 조정 제도.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도입돼 1년 사이 발생한 일반 민사 사건의 60%를 조기 조정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사 사건 급증으로 인한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소송 당사자의 재판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2010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작년 한 해 35건의 교회 관련 상담과 조정 화해 사건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도 교회 내 분쟁을 줄이고 화해와 중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조직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언론인을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습니다. 기독교의 명칭과 유래를 비롯해 교회의 제도와 헌법, 교단별 특징과 선교 등 전반적인 한국 기독교의 현황이 수록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는 한국 기독교 관련 기존 자료를 쉽고 간결하게 개괄한 새로운 작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디어 종사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2017년 한 해를 교회갱신과 연합을 통한 참된 신앙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의 협의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24일 팔레스 호텔에서 제7회 신년 할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참된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기성 여성삼총회장은 닭의 해인 2017년 닭음 소리를 듣고 깨어나 철저히 회개함으로 세계의 한국성결교회가 연합되는 한 해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또 예성 이동성 총회장과 나성 김영수 감독 등이 신년사를 통해 한국성결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러브 무슬림 컨퍼런스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광진구 요한 서울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이 지난 23일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교총 참여가 교단 신학과 전통을 포기하거나 교단 내 위원회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이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교육 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후 순국한 동대문 감리교회 출신 김상옥 의사의 항일 독립운동 94주년 기념식이 23일 종로구 효재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기독교인이 자카르타의 주지사에 당선됐었는데 그가 신성모독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헌법에는 분명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교회를 향한 공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hok was charged with blasphemy after he allegedly said in a campaign speech that voters were being deceived by his opponents, who said the Quran prohibits Muslims from having a non-Muslim leader. Ahok became governor after his predecessor Joko Widodo was elected Indonesia's president in 2014. Only once before has a Christian of Chinese ancestry served as governor of the capital of the world's largest Muslim country. Muslim hardliners considered Ahok's position as governor unacceptable. Political analyst Bonnie Hargan says the blasphemy charge is politically motivated. Ahok is the one who has the highest electability based on surveys. And his competitors find no ways to strike him. Because Ahok is Chinese, Ahok is a Christian. And they try to use this to obstruct Ahok's way of being re-elected in the upcoming election. So I think it's very harmful for the democratization and for the whole community. Behind me are the Muslim hardliners who are protesting against Ahok. They are demanding for the arrest and the imprisonment of the governor. Here, hundreds of police are deployed to maintain the peace and order should a clash arise between them and Ahok supporters who are calling for a fair verdict for the governor. Ahok's blasphemy trial is expected to continue until after the Jakarta gubernatorial election next month. Lucille Talusan, CBN News, Jakarta. 다음 소식입니다. 잊을만 하면 필리핀 현지 한인들의 피살 사건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건의 정황이 드러난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이 더 큰 것은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는데요. 한국인 피살 사건. 현지에서도 이번만큼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이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이고 네.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평균 한인 사망 사고가 13명 정도이고 납치 실종이 5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수사나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적은 듯하여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걱정은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사건은 전현직 경찰 8명이 공범이 되어 한인 사업가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납치를 하고 충격적으로 필리핀 경찰청 본부에서 살해를 한 후 친구가 하는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워버리는 끔찍한 행동들을 보이면서 한인들의 충격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사회 곳곳에 적폐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의 범죄가 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마을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경찰과 군인들에게 지나친 공권력을 부여했는데요. 아마 이런 힘을
개인의 탐욕으로 잘못 사용하게 된 듯합니다. 네. 범죄를 적절하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욱 강한 힘을 부여받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공공연하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필리핀은 범죄와의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지수가 된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 후원금을 관리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에도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한인 범죄에 대처하는 대사관과 한인에 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사실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은 정부와 대사관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처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해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던 후원금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때론 귀한 후원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잃는 일도 종종 벌어져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슬픔에 잠기는 일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필리핀이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이 땅에 살고 있는 5만여 명의 한인들과 1,0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필리핀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시인 윤동주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면서 다시금 윤동주 시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건널 수 있는 위대한 힘, 그게 바로 문학이고 음악이고 예술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연휴에는 우리 아이들과 어떤 공연을 볼 계획이신가요? 공연은 참 많지만 어떤 공연을 골라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은 무엇일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간접적으로 복음을 담은 공연들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하는 작품은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100% 복음 공연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히즈쇼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릴 적 여러분은 어떤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셨나요? 로보트 태권브이, 은하철도 999, 둘리?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평생 기억하는 만화 속 캐릭터처럼 우리 아이들이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을 평생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깊은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뮤지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히즈쇼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가 올 연휴 기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복음과 관련된 캐릭터를 사용해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보자는 목적으로 창립된 바이블 루트가 준비한 공연인데요. 캐릭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히즈쇼라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나 함께 공연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한테 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곳에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어떤 이런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자,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자는 어떤 이런 메시지입니다. 성공이라는 세상적 기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쭈니는 지금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던 중 테마파크 한쪽에 있는 무엇이든 알려주는 기계에 질문을 던집니다. 쭈니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쭈니 친구 오타쿠라는 친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걸 쫓아가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히즈쇼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쭈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모험을 떠나며 세상 창조의 비밀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스토리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뮤지컬의 넘버들은 성경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히즈쇼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히즈쇼의 음악과 직접 만든 창작곡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공연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로 총 8개월의 제작 준비 기간에 걸쳐 완성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울 공연에서부터 지방 공연까지 모두 무료 공연으로 계획됐다는 겁니다. 복음과 관련된 공연인 만큼 어떤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사정에 상관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연이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철저하게 그냥 성경적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나 12제자들이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도 값없이 주자. 그 뒤에 일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복음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히즈쇼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매 공연 때마다 객석이 관객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이 작품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음악, 무대에 조혜민, 김현중, 김홍복, 한규범 등 전문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가 작품의 완성도를 더하면서 작품의 인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볼 때 아이들이 정말 눈물 흘리거나 또는 이제 그 옆에 부모님들이 같이 우는 모습들도 또 많이 보이거든요. 매 공연마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많이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며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 어느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눈높이는 세상과 함께 높아져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심어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의 사명이고 책임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이들에게 공연의 문을 열어놓은 히즈쇼 뮤지컬에 주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히즈쇼
히트쇼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오는 2월 4일까지 성수 아트홀에서 계속되고요. 이후 2월 16일부터는 어린이대공원 와파폴에서 연장 공연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히즈쇼 가족 뮤지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만나보세요. 히즈쇼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였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마당놀이로 찾아왔습니다.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을 공연 소식들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설 연휴에는 우리나라의 구수한 소리와 신명나는 음악, 화려한 춤사위로 가득한 마당으로 놀러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와 달리 놀보의 관점에서 극을 풀어가며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담아내는 마당놀이 특유의 풍자, 남사당패의 진기한 줄타기 장면까지 더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만 6천여 관객들의 선택을 받은 인기 작품인 만큼 온 가족이 믿고 즐겨보셔도 될 것 같네요. 오는 29일까지 만나보세요. 서울시 극단의 가족음악극 12야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된 작품으로 오는 30일까지 세종 MC어터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쌍둥이 남매가 펼치는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표현한 무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유쾌한 광대들이 등장해 극에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말과 설 연휴에는 배우들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의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가 집필한 동화 넌 특별하단다가 뮤지컬로 만들어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사고뭉치 소년이 어느 날 신비한 소녀를 만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넘버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로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넌 특별하단다. 오는 2월 26일까지 대학로 3터 파랑새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2008년 초연 이후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학전의 대표 작품 고추장 떡볶이가 돌아왔습니다. 고추장 떡볶이는 초등학교 3학년 비룡과 유치원생 백호 형제가 엄마 없는 이틀 동안 겪게 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요. 깍두기 국물에 딸기잼을 넣은 떡볶이, 치약을 넣은 떡국 등 엉성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음식을 만들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에 분위기를 돋워주는 라이브 연주 음악까지 오는 2월 25일까지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올해 고향 가는 길은 27일 오전이 가장 심한 정체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정체가 심한 곳에 우회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합교통정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고향길 떠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